네, 월간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목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진행의 아나운서 이수아입니다. 저희 월간장에서는요, 미증시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미국 시장 공략할 수 있는 핵심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내용, 알찬 정보, 또 소중한 종목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단 한 가지 미국 주식 공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월간잔에서는요, 이윤호 전문가님이 쉽게 알려주는 미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고요. 또 미국 주식 기법에 대한 2부까지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 한 가지의 미국 주식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공략주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공략해드렸던 미국 주식 공략주는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1일에 공략해드렸던 BBAI, 저희가 제2의 팔란티어 AI 관련주로 빅베어 AI 홀딩스 소개를 해드렸고요. 또 9월 18일에 공략해드렸던 어도비와 오라클, 저희가 생성형 AI 관련주, 정부 정책 수혜주로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또 10월 2일에 공략해드렸던 틸레이 브랜즈, 저희가 제약바이오주로 공략을 해드렸고요. 가장 최근에 공략해드렸던 코어 위브까지 총 5개의 종목을 생방송에서 공략을 해드렸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단 한 가지 미국 주식 공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큰 화면으로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초대 수락 버튼까지 클릭해주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간잔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목요일 밤 힘차게 달려주실 이윤호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께 미국 주식으로는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야 되고 어떤 테마를 봐야 되고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증시 USA의 이윤호 전문가입니다. 자, 요즘 미국 주식을 안 하면 바보라는 얘기가 돌 정도로 미증시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이런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섹터를 봐야 되고 어떠한 기법과 마인드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떠한 지식이라든지 어떠한 지식을 알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넷플릭스와 테슬라의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미중 무역 갈등 속 소프트웨어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면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저희 월간전에서는 미증시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미국 시장 공략할 수 있는 핵심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인사이트와 전략 준비해 주셨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일단 오늘 가장 필요한 내용, 네.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가장 알아야 되는 것들, 그리고 왜 이러한 종목들이 강세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번 시간에 어떠한 부분에서 계속 우리가 이제 미국 증시를 바라보고 공부를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 USA 월가 한 잔에서는 여러분들 뭐 처음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기존에 하고 계시던 분들도 많이들 계실 텐데 어떤 분들이라도 알아야 될 내용 그리고 알면 좋은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미국 증시 시황 브리핑, 그리고 뭐 핫 이슈 브리핑, 뭐 특징주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특징주 브리핑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경제 지표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이런 어떤 걸 봐야 미국의 이제 돈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 그리고 우리 증시 USA와 왜 함께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 하이라이트죠. 저의 히트 종목 딱 하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먼저 우리 뉴욕 3대 지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가야겠죠. 자, 지금 다우와 나스닥 같은 경우 보면 오래간만에 파란불이에요. 아나운서님. 네. 이렇게 오래간만에 이 파란불을 켰는데 네, 혹시 네. 미국 주식 좀 하고 계십니까? 제가 주린이라서 미국 네. 주식은 사실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관심은 있는데 네. 너무 어려워요. 오히려 좋아요. 이런 분들 많을 네네.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막 최근까지 불장이었다. 이 미국 주식을 안 하면 뭐 바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막 그랬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좀 조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기 보면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 아시아 증시 둘 다 약간 파란빛이 돌았고요. 여기에는 이제 트럼프의 그런 이제 그게 좀 이렇게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면서 갑자기 급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우존스,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증시로 좀 빗대어 설명을 드리면 코스피와 비슷한 그런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저점을 잘 갱신을 하면서 잘 올라가 주다가 요날 이제 관세 100% 얘기 나왔을 때였죠. 장대 음봉 최근에 있었던 거. 그런데 그 이후에도 반등을 넘어서 고점 갱신을 한 번 더 해버립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다시 한번 조정이 살짝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우존스 말고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나스닥. 나스닥도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해요. 흘러가는 게. 근데 여기서 약간 한 달 정도, 최근 한 달 정도 어떻게 보면 좀 횡보라면 횡보 같은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제가 이제 뒤에서 다 말씀드릴 겁니다. 아직까지 얘네가 꺼지려면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큰 조정이 나오려면 시간이 거의 생각보다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에 마지막 우리 이제 S&P 500.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지수이기도 한데요. 이 S&P 500도 역시 이번 해에 그냥 상승, 그 고점을 계속해서 갱신을 하면서 최근에 약간 이제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요건 이제 단발성 악재 때문에 조정이 나온 거고 요 S&P도 역시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는 조정 나오기가 그렇게 쉽진 않겠다. 왜냐? 최근에 이런 장대 음봉, 맨 마지막에 장대 음봉 하나 보이죠? 이 장대 음봉이 나오고 나서 반등을 또 바로바로 해주고 있어요.
아직까지 시장의 매수력이 남아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미국 증시 지금 투자해도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시장이 언제 꺼질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보고 그런 거를 참고해가지고 투자를 하시려면 어디? 하단 QR코드 이용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요거 좀 지우겠습니다. 요거 지우고 이제 우리가 다들 아는 종목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 뭐 알파벳은 구글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 메타 플랫폼스, 뭐 페이스북으로 더 유명하죠. 자, 요런 이제 기업들이 있는데 요런 기업들이 아주 크게 조정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0. 몇 퍼센트, 뭐 많아봤자 1%에서 2% 사이에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를 만약에 이제 요런 이제 어떻게 보면 주요 주식들이죠, 미국의 이런 주요 주식들을 갖고 계시다면 아직까지는 좀 홀딩을 해도 되는 자리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그게 미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요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트럼프가 어젯밤에 또 이상한 말을 또 하는 바람에 시진핑 그 전까지만 해도 나 시진핑이랑 좀 이렇게 잘해볼 생각이 있어 이러다가 갑자기 뭔가 좀 약간 기분이 상했는지 시진핑과 한국서 원활한이 아닌 상당히 긴 회담을 예정할 거다. 한마디로 협상이 쉽지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미국 증시가 눌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사실 저는 이것도 트럼프의 약간 계략이라고 봅니다. 이 트럼프의 계략으로 보는 이유가 우리가 뭔가 협상을 할 때 뭔가 우위를 점하려면요. 뭔가 상대방한테 지금 우리랑 협상을 안 하면 너네는 큰일 날 수 있어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중요해요. 지금 근데 트럼프가 딱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히토를 통제를 했는데 내가 이거 하면 큰일 나겠구나. 요런 생각이 이제 들게끔 하려고 관세 100% 얘기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있으면 개최하는 누군가는 아펙이라고 하고 저는 에이펙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이제 경제 회담 요런 것들이 나오는 그런 날에 이제 분명히 뭔가 트럼프와 시진핑이 극적으로 뭔가 이런 협상을 타결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 그때 이후로 다시 한번 미증시는 신고가 랠리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가 그냥 마냥 깽판만 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가 않아요. 저희 아나운서님, 이 아나운서님께서 보셨을 때는 지금 이제 경제 방송을 하고 계시면서 뭐 트럼프에 관련된 이슈도 많이 보잖아요. 딱 봤을 때 1차적으로 드는 생각이 뭐예요? 이 사람. 저는 사실 트럼프 하면 타코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타코? 계속 말을 바꾼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이거 믿어도 되나? 맞나? 이런 좀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얘기가 나올지 사실 좀 조마조마하긴 했는데 제가 딱 원하는 말씀을 딱 해주셨어요. 그런가요? 제가 뒤에서 설명하기가 좀 좋게 약간 판을 잘 깔아주시는데 이게 왜 그러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트럼프는 말을 자주 바꾼다고 했어요. 이 말을 자주 바꾸는 이유가 뭘까요? 애초에 처음에 큰 걸 질러요.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전교 꼴등을 하던 친구가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나 혼자서 이 의지가 좀 될까 안 될까 이럴 때는 어때요? 주위에다가 나 이제 다음 시험 때 전교 1등 할 거야. 안 하면 뭐 벌칙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내질러 버리면 좀 이게 내가 뭔가 움직이거나 뭔가 그런 상황을 만들기가 좋잖아요. 근데 요 트럼프 같은 경우도 일단 관세고 뭐고 상대방한테 안 좋은 걸 굉장히 세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 자체를 협상에 이용해요. 우리나라도 그거에 당했죠.
25% 관세한다고 했다가 15% 관세하니까 야 25% 관세한다고 얘기했다가 15% 관세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 죽었죠. 언론들. 근데 0에서 15%로 올라간 겁니다. 원래 안 좋아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협상 방법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번 달 말을 기점 그리고 11월 초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증시가 상승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 자, 그리고 요거 말고도 미국이 이제 대중 소프트웨어 수출을 제한을 하면서 요것도 역시 미증시 하락에 좀 일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자국산 소프트웨어를 이제 중국에 수출하는 걸 규제하겠다라고 얘기. 그러니까 점점 이 시진핑의 목을 조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 너 히토류 이런 거 풀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조금 하면 요거 좀 많이 풀어줄게.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미증시 하면 뭐예요? 연준이죠. 근데 연준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인물이 파월이에요. 근데 그 파월 다음으로 2인자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토퍼 월러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차기 연준 의장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이 계속되고 있는 사람이고요. 요 사람이 금리 인하를 굉장히 강하게 지지하고 있어요. 자, 이렇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시장의 달러가 지금보다는 많이 풀릴 거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시장의 유동성 때문에라도 계속해서 미 증시가 고점을 갱신을 해 나갈 거다. 이런 거에 대한 힌트는 이런 데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트럼프 이제 시진핑과 한국에서 긴 시간 회담 예정. 요때 뭔가 결판이 나긴 날 거예요. 미국한테 좋은 쪽으로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이제 중국에 이제 소프트웨어 수출을 규제한다. 요거를 위한 거예요. 요거를 위해서 이걸 한 거고 크리스토퍼 월러 요 사람이 금리 인하를 굉장히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요 세 가지를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지금 미국 증시에 투자하기에 늦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까지 늦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에 대한 흐름부터 핫 이슈들까지 자세하게 체크해 봤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시장의 핫 이슈들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면서 탄탄한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생방송 50분 동안만 게시판 활짝 오픈되어 있습니다. 헷갈리는 장세 속에서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야 할지 또 어떤 종목이 내 계좌에 수익을 더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 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일단 우리가 이런 시장 안에서 또 네. 우리 증시 USA에서 어떠한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상승 나오는 종목을 알려드렸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생방송 공략주 얼마 전에 이제 틸레이를 여러분들께 이 시간에 공략을 해드렸었고 요 틸레이가 어때요? 여기서 공략을 해가지고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일주일 내에 52%라는 상승률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 증시라는 게 한국 증시랑은 살짝 다른 점이 전 세계의 자본이 다 들어온다는 겁니다. 물론 한국도 들어오긴 합니다만 미국은 그 규모가 더 커요. 그래서 이런 상승률을 같은 경우는 이제 제대로만 잘 잡으면 국내 주식보다 훨씬 더 크게 재미를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런 재미 볼 수 있는 종목을 어디서 하단의 QR코드에서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렸고 그리고 뒤에서도 또 알려드릴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라클, 요 오라클 같은 경우도 공략한 이후에 좀 이렇게 상승 움직임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 우리가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방송상에서 이런 종목명들 다 알려드리긴 할 거지만 사실 우리가 더 중요한 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 팔아야 될지가 언제 사야 될지보다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 좀 정확하게 짚고 싶으신 분들, 듣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어디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우리 증시 USA 게시판에 들어오시면 일주일 내내 이런 것들 다 봐드리면서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다 알려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알려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여기 밑에는 좀 작잖아요. 그래서 여기 크게 띄워드립니다. 이 QR 코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 미국 증시 역시나 뭐 두렵지 않게 편하게 수익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그동안 공략해드렸던 종목도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저희 생방송 50분 동안만 게시판 활짝 오픈되어 있습니다. 헷갈리는 장세 속에서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투데이 토픽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나요? 일단 투데이 토픽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증시, 그러니까 국내 주식을 투자할 때도 테마주 를 많이 보잖아요. 그죠? 네네. 그 테마주 중에서도 좀 강한 상승이 나왔던 친구들을 한 번씩 보면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어떠한 호재에 반응하는지를 좀 볼 수 있어요. 근데 역시나 미국 증시에서도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기준으로 상승 나왔던 상위 종목들, 미국 증시에 상승 나왔던 상위 종목들인데 우리는 요 두 개를 먼저 볼 겁니다. 베네피선트랑 이제 어댑트 이뮨 테라퓨틱스 요 두 가지를 볼게요. 먼저 이 베네피션트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 이슈예요. 이 상장 폐지 이슈 때문에 상승 나온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 좀 나스닥 상장 폐지가 거론될 정도로 자본 상황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 외에 우리 국내 주식에서도 보면 뭔가 뭐 코스닥 상장 폐지 그리고 뭐 어떤 페널티를 입어가지고 뭐 상장 폐지 이슈가 나오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곤두박질을 칩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타개를 했냐? 경영진이 갖고 있는 지분을 우선주로 전환을 했어요. 이 우선주로 전환을 우선주로 전환하는 거 좋아. 그래서 그 무슨 효과가 있는데 이건 이제 주주들한테 이제 신뢰 회복을 하기 위한 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우선주로 전환을 하면서 이게 이제 조금 더 주주들을 위한 그런 이제 정책을 펼 가능성도 훨씬 더 높아지고요. 그리고 책임 경영을 하겠다라는 좀 강한 의지를 요 우선주 전환으로 굉장히 강하게 비쳤다. 그러면서 이 베네피션트라는 회사가 이 우리나라에서는 안 보이는 수치예요. 129%, 약 130% 되는 상승률을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어댑트 이뮨, 얘 같은 경우도 상장 폐지 이슈예요. 상장 폐지 이슈인데 얘는 약간 궤가 달라요. 앞에 있었던 베네피션트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가 거론이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회사의 악재로서 상장 폐지가 이루어지는 모습인 이런 이슈가 터진 모습인데 얘는 상장 폐지가 자진 상장 폐지예요. 이 회사가 이제 제약바이오 그쪽 회사인데 비용 절감을 위한 자진 상장 폐지를 이제 하기로 했고요. 그걸로 인해서 약 40%가 되는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 그냥 뭐 폰만 잡는 거 아니야? 뭐 별거 없으면서 자진 상장 폐지만 한다고 하면 악재로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US 월드메즈라는 회사가 이 회사의 치료제, T세포 치료제를 이제 좀 인수를 한 걸로 봐서 이 회사의 기술력이 있고 정말 다 좋고 미래에도 이 회사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인데 비용 절감을 위해서 자진 상장 폐지를 한다. 즉, 좀 더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 자진 상장 폐지를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말고도 이 비욘드 미트라는 종목이 있어요. 아나운서님, 이 비욘드 미트
주식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럼 네네. 혹시 게임스탑은 들어보신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주식이잖아요. 음. 게임스탑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네. 뭐냐면 차트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티익스프레스도 그 정도는 안 될걸요? 네. 예, 근데 요런 이제 밈 주식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거론될 정도로 게임스탑과 비슷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뭔가 이렇게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요까지 굉장히 크게 거의 뭐 한 10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다가 한 번에 그냥 이렇게 빠져버렸죠.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미국 주식도 역시 테마주를 매매를 하면 뭔가 이제 재미도 국장에 비해서 더 크게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상한선이 없고 상한선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바꿔서 말하면 이 테마주의 잘못력이 물리는 순간 절대 탈출 불가능.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매매를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하지 말아야겠죠. 근데 이런 주식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주식인지 아닌지 알려면 그런 거 이제 좀 궁금한 주식이 있다. 그러신 분들 하단 QR코드 이용하셔가지고 증시 USA 게시판에 들어오시면 되고 여러분들 이런 거 조심하셔라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그러면 이제 10월 4주차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이 가장 중요한 거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10월 23일 목요일 오늘 이제 발표가 되는 것들인데 이게 이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에 제가 빨간 칸을 쳐놨어요. 이 빨간 칸을 쳐놓은 이유가 뭐냐? 중요하니까. 최근에 이제 파월이 계속해서 뭐 금리를 앞으로 인하할 거냐 말 거냐를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 금리를 인하하느냐 마느냐 이거는 보통 파월이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인하할 거야. 인하를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아. 혹은 좀 동결해야 될 것 같아. 이런 거를 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눈치만 보다가 최근에 노동시장이 둔화가 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노동시장이 둔화가 되면 경제시장 자체가 둔화가 되는 거니까 이 파월이 이제는 이 실업자 지표, 구인 지표, 구직 지표 이런 것들을 위주로 보면서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런 소식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꾸 이제 불법 이민자 추방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구직자가 많이 줄은 상태인데 그렇게 되면 이 빈 일자리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빈 일자리가 많이 나오지 않고 굉장히 이상적으로 구인하는 사람들과 구직하는 사람들이 거의 좀 비슷하게 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말해야 이게 조금 쉽게 표현될까 좀 고민이 되는데 사람이 줄어들었어. 우리나라 인구가 갑자기 확 줄어들었어. 근데 구인을 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황. 한마디로 일자리도 같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데 일자리도 같이 줄면서 얘가 이제 경제 규모가 경제 이제 순환이 이게 점점 이렇게 둔화가 된다라는 이가 오묘한 그런 지표가 나오면서 이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만약에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 그러면 파월이 어떻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냐면 금리를 인하를 해야겠다라는 발언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 달 말에 또 뭐가 있어요? 금리 결정이 있죠. 미국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요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지표가 발표되는 건데 아까가 노동시장을 얘기한 거였다면 요건 이제 뭐다? 물가, 소비 물가. 지금 우리 이거 뭐 과자 한 봉지에 뭐 얼마나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내일 발표를 하는데 시장 예상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제 YOY 그러니까 연에서 연으로 이제 비교를 하면 시장에서 3.1%의 인플레이션을 예상을 한다고 해요. 근데 요거를 넘기기라고는 실제로 이제 요걸 넘기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 3.1% 물가 상승률보다
더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선 이런 말 할 겁니다. 관세 정책 때문에 일시적으로 물가가 상승한 거다. 이건 일시적인 거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발표가 되든 뭐가 더 중요하다? 결국에 이 고용 지표가 더 지금 금리에서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요런 이제 지표들, 매크로 지표들을 잘 분석을 하기가 뭐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하단 QR코드 입장을 해주시면 제가 요거는 하나하나 다 풀어서 설명을 더 해드릴 거니까 많이들 정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투데이 토픽과 주요 경제 일정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단 한 가지 미국 주식 공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월가 한잔에서는요, 미국 주식에 대한 매수와 비중, 그리고 매도 의견까지 자세한 투자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미국 선물에 대한 교육도 매일 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주식 기법에 대한 2부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공략주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생방송 50분 동안만 게시판 활짝 오픈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월가 한잔에서는 미국 주식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주식도 아닌 미국 주식을 선뜻 시작하기에 부담을 느끼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들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주린이 시청자분들을 위한 미국 주식에 대한 투데이 레슨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교육 준비해 주셨나요? 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본 용어, 개념부터 좀 차근차근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게 중요한데 당장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죠. 그렇죠. 개개인도 그런데 시장은 안 그럴까요? 이 시장에 돈이 얼마나 풀려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투자를 하는 것과 모르고 투자를 하는 거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오늘은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이 두 가지는 미국 주식을 시작할 때 무조건 공부할 지표 M2 통화량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M2 통화량, 두 번째가 달러 인덱스, 달러의 가치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인데 이 두 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M2 통화량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시장 안에 돈이 얼마나 풀려 있냐. 한국 같은 경우로 설명해 드리자면 시장 안에 원화가 얼마나 풀려 있냐,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가 얼마나 풀려 있냐, 이런 거를 나타내는 게 바로 M2 통화량이에요. 그럼 M2가 있으면 뭐도 있겠어요? M1도 있겠죠. 이 M1과 M2의 차이점은 M1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뭐 예금 이런 거 제외하고 뭔가 현금성 자산, 현금으로만 있는 거를 이제 딱 해놓은 거고, 이제 M2 통화량 같은 경우는 현금, 수표, 예적금 그리고 펀드 같은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중에 뭐냐 풀려 있는 달러를 이제 나타내는 거라고 보면 돼요. 시중에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냐. 자, 이게 이제 밑에 그래프를 하나 띄워놨죠. 이 그래프가 바로 M2 통화량을 나타낸 겁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의 통화량을 그래프로 딱 나타냈는데, 자, 요거 보니까 어때요? 2020년 뭐가 있었습니까? 코로나가 있었죠. 코로나 때 이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될 걸 우려해가지고 갑자기 금리 인하를 미친 듯이 하면서 우리나라 주식도 그렇고 미국 주식도 그렇고 고꾸라지던 주식이 갑자기 퀀텀 점프를 하는 일이 생겨났었어요. 그게 바로 왜 그러냐? 그게 바로 이 M2 통화량, 이 통화량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통화량이 줄었나요? 늘었어요, 계속. 늘다가 중간에 한번 이제 금리 인상기에 좀 살짝 조정이 났긴 했는데 이 정도 조정은 사실 조정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죠. 그러다가 최근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시중에 달러가 점점 더 많이 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중에 달러가 점점 더 많이 풀린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주식할 돈이 점점 더 많아진다. 자, 그렇다는 거는 필연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수, 뭐 주가 지수라든지 아니면 개개별 주식이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가 얘가 어느 순간 정체가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반년 동안은 안 올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통화량이 만약에 정체가 된다. 이 그래프가 정체가 된다고 하면 시장에서 돈이 점점 묶인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시장에서 돈을 뭔가 걷어가기, 평소보다 더 많이 걷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거는 주식 살 돈이 시장에 점점 적어진다는 거고, 그렇다는 거는 평소보다 상승량도 적고 심지어 하락하는 경우까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상승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과 같이 봐야 되는 게 달러 인덱스예요. 이 달러 인덱스가 그냥 뭐냐면 이 전 세계에서 달러의 가치가 얼마로 이렇게 얼마나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 달러 가치가 얼마냐, 요거를 보는 건데 세계 각국의 통화랑 비교를 해서 달러가 얼마나 비싼가를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기준이 되는 나라는 유럽, 일본, 영국,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 이 나라들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이라는 수치가 있는데요. 이 100이라는 수치 위로 올라간다면 달러가 비싸진다는 거고 아래로 내려간다면 달러가 싸진다는 거예요. 자, 근데 최근에 어땠어요? 최근에 작년 12월부터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낮아졌죠. 달러 가치가 낮아졌다는 거예요. 자, 이 달러 가치가 낮아진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시중에 달러가 많이 풀려 있으니까 달러 가치가 낮아지는 거겠죠. 그냥 희소성의 원칙으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증시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다. 왜? 앞으로 금리 인하 계속할 거라고 계속 연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사들이 얘기를 하는데 요거보다 달러 인덱스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 유동성이 전부 미국 주식으로 가장 먼저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조금 우려가 돼서 넣은 건데 이제 달러 환율이 최근에 1,440원까지 치솟았죠. 근데 달러 인덱스, 달러 가치는 떨어진 상태인데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더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이런 이제 달러 투자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미국 주식에 투자를 잘 이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투데이 레슨 만나봤습니다. M2 통화량과 달러 인덱스에 대한 내용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단 한 가지 시크릿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월간전에서는요, 이윤호 전문가님이 쉽게 알려주는 미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고요. 또 주린이들의 필독서 미국 주식 기법에 대한 2부까지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 한 가지의 미국 주식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공략주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요. 또 어떤 섹터에 숨겨진 투자 기회가 있을지 오늘의 미국 주식 공략주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단기간 안에 진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로만 공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 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준비했죠. 네. 굉장히 심플하죠. 근데 우리가 이 미국 주식하면 가장 먼저 어떤 종목들이 떠오르나요?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것들 바로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테슬라, 엔비디아, 아니면 뭐 애플, 알파벳, 애플, 네. 그런 애들이 많이 떠오르실. 그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우리가 그런 거를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적립식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죠. 장기적으로 쭉 보고. 근데 미국 주식은 상한선이 없다고 했죠. 한 번 이제 잘 공략을 하면 한 번에 엄청난 상승률도 맛볼 수 있는 게 미국 주식이에요. 근데 이제 역으로 말하면 엄청난 뭐도 있어요? 엄청난 하락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나라 테마주보다 훨씬 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단의 QR코드를 통해서 저와 일주일 내내 함께 하셔야 요 종목은 다 알려드릴 건데 요 종목을 제대로 운전할 수가 있다. 우리가 스포츠카가 있으면 뭐합니까? 운전을 못하는데 스포츠카 운전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니까 사고 내지 말고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주식으로 수익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미국 주식 공략주 목표 수익률은 30%예요. 조금 소소하죠. 뭐 앞에서는 막 100% 올라가고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잘못 까딱하면 마이너스 100%를 한 번에 찍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자, 오늘 목표 수익률은 30%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궁금하시면 하단 QR코드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섹터 원전이에요. 야, 원전 이게 참 우리나라에서도 이 원전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시장이 많았는데 이 원전을 왜 봐야 될까? 지금 당장 전기가 많이 사용되는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 때문에 원전이 나올 수밖에 없죠. 뭐 석탄을 떼겠어요? 지금 뭐 환경 어쩌고 하면서 석탄은 못 떼게 하지. 그렇다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자니 얘는 에너지 생산성이 너무 안 좋지. 자, 그럼 그 가운데 가장 뭔가 좀 어느 정도 깨끗하면서 조금 이제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되지만 전기 공급까지 싸게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원전을 봐야 된다. 근데 이 원전이 뭐예요? 미 정부 정책의 수혜주이기도 해요. 우리나라만 정부 정책에 우리나라 주식만 정부 정책에 막 이런 좋은 그런 좋고 나쁜 영향을 받을까요? 미국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잘 잡아고 가면 여러분들께서 좀 재미를 많이 보실 수가 있다. 자, 티커는 CCJ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무슨 회사, 뭐 HD 현대 뭐 이런 식으로 딱 이름이 있는데 얘네들은 티커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요. 자, 티커 CCJ가 무슨 회사냐? 카메코 코퍼레이션입니다. 처음 들으실 거예요. 이 카메코 코퍼레이션을 우리가 왜 봐야 되냐? 먼저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우라늄 채굴 산업, 우라늄을 채굴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리버 광산이나 키레이크 광산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두 개의 광산으로 본다면 세계 최대의 고급 우라늄 매장지입니다. 자, 우리가 원전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전기를 막 만들 때 원전 그냥 발전소만 딱 지으면 전기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나요? 아무것도 안 넣어도 아니거든요. 그것도 역시 원료가 필요한데 그 원료가 바로 우라늄이에요. 근데 이 우라늄을 뭐다? 이 회사에서 채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건 이제 좀 정치적인 이슈인데 실제로 미국이 핵 연료 공급을 러시아한테서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트럼프가 푸틴하고 회동이 취소가 됐다고 하죠. 이러면 러시아랑 조금 삐끗삐끗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텐데 지금 미국은 전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왜냐? AI다, 반도체다 하면서 첨단 산업을 굉장히 많이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발전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기가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 원전을 많이 돌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라늄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러시아한테 손 벌려야 되는데 러시아 회동은 취소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국에 있는 이런 우라늄 채굴 기업들을 엄청나게 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전기가 많이 궁한 상태다 보니까 얼마 전에 미국 정부가 냉전기에 만들어졌던 핵탄두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을 원전 원료로 제공을 하기로 이게 결정이 됐다는 거. 한마디로 지금 원전이 급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다면 뭐예요? 플루토늄을 이게 여지 핵탄두에서 추출한 거를 쓸 수 있게 하겠대. 핵 원료가 급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건 뭐예요? 미국에 있는 그런 핵 원료 채굴 기업들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굉장히 많이 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서 또 여기 빨간 칸 보면 트럼프 정부가 리튬 그리고 히토류, 이거 중국 생각나죠? 우라늄 등을 전략 자원으로 지정을 했다. 자, 우리 이제 여기서 조금 뜬금없는 얘기긴 합니다만 비트코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 자산으로 채택을 하면서 엄청나게 뛰었죠. 근데 얘도 우라늄을 전략 자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우라늄 가격이 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라늄 가격이 뛰면 어떻게 돼요? 우라늄을 채굴하는 회사의 주가는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30% 상한선 딱 긋고 끝나나요? 아니에요. 30%, 40%, 많게는 50% 이상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력 수요예요. 자, AI로 인한 미국 전력 수요 전망에 대한 자료인데요. 지금이 몇 년이죠? 2025년입니다. 자, 2025년 7이에요, 7. 자,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52, 67, 300 트럼프 임기 내에 요만큼까지 증가가 될 건데 제가 봤을 땐 요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전력을 다 충당을 하려면 핵 원료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야 되겠죠. 핵 원료를 다 쌓아놓고 그런 게 가능할까요? 계속해서 채굴을 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는 건 뭐다? 이런 광산 기업들, 특히나 우라늄, 그러니까 이제 핵 원료를 채굴하는 기업의 주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회사 CCJ, 티커명 CCJ의 이제 실적인데 이 파란색 봉 같은 경우는 매출이고요. 여기 하얀색 봉이 주당 순이익이에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매출액은 살짝 줄었습니다. 그런데 주당 순이익이 늘었어요. 왜냐? 주가가 최근에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주당 순이익이 그것 때문에 쭉 뛰니까 결국에는 요 주당 순이익을 맞추기 위해서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예상 주당 순이익이 어때요? 앞으로 계속해서 2026년까지도 계속 올라갈 거다. 이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면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주가가 같이 상승하는 특징이 있어요. 왜냐? 이 회사의 이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국 주식이 훨씬 더 잘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충분히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건 이제 2025년 5월부터의 차트인데 차트가 계속해서 여기서 이제 쌍바닥 한번 짚고 나서 한 번 더 상승 추세를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 상승 추세를 유지하겠어요? 우라늄이 미국한테는 많이 필요하니까. 자, 근데 요 최근에 또 상승이 쭉 나왔다가 최근 5거래일, 4거래일 정도 동안 개파락만 2번 했어요. 이 개파락한 부분 채우러 다시 올라갈 겁니다. 신고점 95,000원, 97,000원인데 이 97,000원 한 번 더 뚫을 거예요. 근데 이 회사 얘가 이렇게 갈지 아니면 여기서 바로 갈지 이런 거 공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공략 궁금하시다면 어디 하단에 QR코드 이용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 다 알아갈 수 있다. 이런 매도 전략, 그리고 얼마나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어떻게 또 언제 또 추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다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약주로 원전 관련주 카메코 코퍼레이션 소개해 주셨는데요. 목표 수익률은 30%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약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증시에 대한 핫 이슈부터 오늘의 공약주까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현명한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